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최고 여권보안 전문가들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모든 보안 상식을 뒤엎는 겁니다. 영국 출입국 관리소장의 탄식이 LA 컨벤션 센터를 울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여권 위변조 시도 중 한국 여권은 단 3건, 그것도 모두 실패로 끝났습니다. 세계 최강국을 자부하던 미국은 왜 갑자기 한국의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걸까? 세계 여권 산업의 판도를 뒤바꾼 한국의 충격적인 기술력, 그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1월 LA 컨벤션 센터의 웨스트홀. 전 세계 출입국 보안 전문가들이 모인 글로벌 여권 보안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점검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25년간 미국 국토안보부에서 여권 보안을 연구해온 내가 이렇게 떨리기는 처음이었다. 이번 발표는 많은 분들에게 충격을 줄 것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0년간 세계 각국의 여권 위변조 시도 통계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주요 20개국의 여권 위변조 시도 건수였다. 미국 1892건, 영국 1544건, 일본 891건. 그러나 한국은 단 3건. 그것도 모두 실패한 시도였다. 컨퍼런스 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재확인을 위해 인터폴과 각국 출입국 당국의 데이터를 크로스 체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사실상 위변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독일 출신의 보안 전문가가 손을 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여권 보안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얘기인가요?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지난 6개월간 한국 여권의 보안 요소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한국 여권의 보안 요소 분석 자료가 나타났다. 폴리카보네이트 기반의 13중 보안 레이어, 독자 개발한 홀로그램 기술, 나노 크기의 문양을 새기는 초정밀 인쇄 기술까지. 청중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생체 정보 암호화 기술입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 암호화 방식보다 최소 5년은 앞선 기술입니다. 이는 ICAO의 보안 표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독일 전문가가 다시 질문했다. 그렇다면 왜 이제야 이 사실을 공개하시는 건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들을 둘러보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인정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보안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미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다시 술렁였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여권 기술력을 분석한 내용을 발표하려 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충격적인 내용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제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은 아마도 여러분의 모든 상식을 뒤엎을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LA 컨벤션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한국 여권의 3D 단면도가 나타났다. 25년간 국토안보부에서 여권 보안을 연구해온 나조차도 처음 이 자료를 받아보았을 때는 믿기 어려웠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하나의 첨단 보안 장치가 눈앞에 있었다. 한국 여권의 가장 큰 특징은 13중 보안 레이어 구조다. 일반적인 여권이 4, 5중 구조인데 반해 한국은 이를 3배 이상 강화했다. 놀라운 것은 두께다. 닫힌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두께는 0.4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여권의 절반 수준이다. 우리 연구팀이 가장 주목한 것은
폴리카보네이트 가공 기술이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나노 레벨의 미세 패턴을 폴리카보네이트에 새기는데 성공했다.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다. 1나노미터 단위의 초정밀 인쇄가 가능한 이 기술은 우리의 예상보다 최소 7년은 앞선 것으로 판단된다. 생체정보 암호화 시스템도 충격적이었다. 기존 전자여권들이 채택한 단순 암호화 방식과 달리 한국은 양자암호 기술을 도입했다. 현재의 기술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더구나 이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암호키를 변경한다. 해킹은 물론 복제도 불가능하다. 홀로그램 보안 요소는 더욱 놀랍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3D 홀로그램 기술을 여권에 적용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효과가 아닌 나노 단위의 정보를 저장하는 새로운 저장 매체다. 1cm 크기의 홀로그램에 여권 소지자의 모든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우리 연구팀은 6개월간 이 홀로그램을 분석했다. 그러나 완벽한 복제는 불가능했다. 한국의 특허 문서에 따르면 이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약 230개의 핵심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은 이 중 약 40%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조 비용이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권의 제조 단가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아직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내구성이다. 한국 여권은 극한의 환경 테스트에서도 완벽한 내구성을 보여줬다. 마이너스 50도에서 120도까지의 온도 변화, 수중 침수, 강한 충격에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는 현존하는 모든 여권 중 최고 수준의 내구성이다. 우리 연구팀의 결론은 명확했다. 한국의 여권 기술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최소 5년에서 7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청중들 앞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아직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남아 있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여주기 위해 스크린을 넘기자 컨퍼런스장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한국 여권의 글로벌 신뢰도를 보여주는 수치들이었다. 188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세계 2위의 여권 파워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그 이면의 데이터는 달랐다. 2023년 기준 한국 여권 소지자의 불법 체류율은 0.02%에 불과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1.8%의 약 90분의 1 수준이다. 범죄율은 더욱 놀라웠다. 해외에서 한국인에 의한 중범죄는 지난 5년간 단 8건에 그쳤다. 인구 대비로 환산하면 사실상 0%에 가까운 수치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주요 공항들은 앞다투어 한국인 전용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도입하고 있었다. 체코 프라하 공항은 한국인에 한해 입국 심사관과의 대면 심사를 완전히 폐지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도 작년부터 한국인 전용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일반 입국자의 평균 심사 시간이 45분인데 반해 한국인은 3분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이나 EU 국가 시민들보다도 빠른 속도다. 영국 히드로 공항의 사례는 더욱 특별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한국 여권 소지자에 한해 생체 인증 없이 여권 스캔만으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이 자국민에게도 적용하지 않는 특별 조치다. 영국 이민국의 공식 설명은 한국 여권의 높은 보안성과 신뢰도 때문이었다. 이러한 신뢰는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 연구팀이 각국 이민당국을 인터뷰한 결과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항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질서를 잘 지키며 의사소통에서도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인다는 평가였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비상상황 대처 능력이었다. 지난해 독일 항공 통제 시스템 장애로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마비됐을 때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공항 직원들을 도왔다.
이 사건은 현지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됐다. 나의 발표가 이어질수록 청중들의 반응은 더욱 진지해졌다. 특히 미국 공항들의 책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들의 시선에는 부러움과 함께 조급함이 엿보였다. 우리가 이제껏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한 듯 했다.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며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를 했다. 우리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배경과 그 과정에서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할 차례였다. 스크린에 미 국무부의 기밀해제 문서를 띄웠다. 지난달 최종 승인된 차세대 여권 보안 강화 계획이었다. 한국의 여권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한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25년간 국토안보부에서 일하며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처음 보았다. 계약 규모는 총 47억 달러. 향후 10년간 한국의 여권 제조 기술과 보안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이전 범위다. 한국은 핵심 기술의 95%를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우리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우리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결정적 계기는 작년 9월의 사건이었다. LA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대규모 위조 여권 적발 사건이다. 당시 적발된 위조 여권은 총 189건. 그중 미국 여권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한국 여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위조 수준이었다. 미국 여권의 위조본들은 일반 검색대에서 100% 통과했다. 특수장비로도 발견이 어려웠다. 기존 보안 시스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순간이었다.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되어 있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여권 제조 기술을 도입한 국가들의 위변조 시도가 평균 92% 감소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한국 기술 도입 후 단 한 건의 위조 시도도 발생하지 않았다. 비용 효율성도 놀라웠다. 현재 미국의 여권 제조 단가는 한 건당 약 187달러다. 반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면 45달러로 낮출 수 있다. 더 높은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비용은 4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술 이전 과정도 순조롭다. 이미 지난달부터 LA에서 시범 생산이 시작됐다. 한국의 기술진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생산 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이다. 인력 의존도를 90% 이상 줄일 수 있다.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여권 제조 비용 절감으로 연간 약 12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더불어 위조 여권 적발에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10년간 총 28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청중석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특히 유럽연합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전 세계 여권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이 분명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 우리가 그리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였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시간이었다. LA 컨벤션 센터의 대형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가 떴다. 2025 차세대 전자여권 공동개발 프로젝트라는 제목이었다. 이제껏 공개하지 않았던 한미 협력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할 시간이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우리는 한국과 함께 차세대 여권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예상 투자 규모는 향후 5년간 총 82억 달러. 양국의 기술력을 결합한 초격차 여권 개발이 목표다. 이는 9.11 테러 이후 최대 규모의 출입국 보안 프로젝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이 보유한 양자암호 기술이다. 현재 슈퍼컴퓨터로도 해독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미국의 AI 기술을 결합하면 사실상 완벽한 보안이 가능하다. 우리 연구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론상으로도 위변조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경제적 파급 효과도 예상보다 크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양국의 기술 결합으로 전 세계 여권 시장의 65%를 장악할 수 있다. 이는 연간 약 32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다. 특히 EU와 영연방 국가들이 우리의 기술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안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크다. 여권에 적용된 기술들은 신분증, 출입카드, 금융 보안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 우리의 추산으로는 2030년까지 관련 산업에서 약 2,800억 달러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LA 시범 생산 라인에서 제작된 시제품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다. 생산 단가는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30% 더 낮출 수 있었다. 한국 기술진의 생산 노하우가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리는 미래는 더 원대하다. 2026년까지 완성할 새로운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설 것이다. 모든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 신분증이 될 것이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청중들의 표정을 살폈다. 처음의 의구심은 사라지고 이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특히 EU 대표단은 휴식 시간에 우리와의 미팅을 요청해왔다. 그들도 이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며 나는 확신할 수 있었다. 오늘의 결정은 단순히 한국가의 기술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는 글로벌 보안 체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 않았다. 컨퍼런스장을 나서며 LA의 따뜻한 겨울 햇살을 맞았다. 25년 국토안보부 경력 중 가장 보람된 순간이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 한다. 한국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눈부실 것이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